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카페 핑크캣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동평균선 연속 강의이고요. 주제는 이격과 꼭지점으로 잡아봤습니다. 이격이란 두 물체 간에 벌어지는 정도를 말하죠. 그러면 여기 만약 아무 곳이나 한 손을 그어놓고 나면 여기는 여기 좀 크게 그려볼게요. 여기는 이동평균선 값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캔들의 단순 가격입니다. 그럼 지금 이 가격과 이 가격의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이것을 바로 이격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곳을 하나 집어넣고요. 여기는 22평선의 평균값이고요. 여기는 62평선의 평균값입니다. 이럴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벌어진 차이를 이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격의 개념을 갖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작이니까 일단은 이동평균선을 한 개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짜리 기본값으로 저장 확인. 자, 이렇게 파동과 20 이동평균선 두 개만 남겨놓아 보았습니다. 이격을 지금부터 하나씩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과 캔들 간의 간격을 이렇게 살펴보면 점점 멀어지고 있죠. 이렇게 이격을 벌리고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이건 하방 쪽이니까 하락이 계속 지속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이격이 좁아지죠. 좁아지는 이거는 이제 하락이 멈췄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크로스라는 개념을 배웠는데요. 주가가 이 평균값을 하방으로 크로스하는 데드 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죠. 여기서 일어났고 여기서 이제 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는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수익 구간으로 잡아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선물인 경우에요. 이렇게 잡아볼 수 있는데 잡아놓고 보니까 이격이 이렇게 벌어지는 구간이 가장 좋은 수익 구간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격이 커지면 하락할 때도 커지면 좋고, 여기 다음에 여기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데드 크로스가 일어나는데 이격을 위로 이격을 유지하고 전국에는 조금 더 이격을 키웁니다. 이게 상승할 때는 플러스 값을 갖는 이격값을 갖고 있고, 이격값이 크면 클수록 상승하는 확률이 더 훨씬 높아지는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도표를 하나 만들어 보면 여기를 이격도 제로 상태라고 할게요. 여기까지만 끌게요. 여기 뒤에 차트가 있으니까. 이격도 제로라는 것은 이렇게 크로스해서 이격이 전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선 하나 그려놓고요. 위에서 크로스 되는 지점을 아래로 내려볼게요. 이렇게 내리고 또 여기 골든 크로스 나죠. 여기는 데드 크로스가 일어납니다. 또 여기도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 이외에 약간 복잡해지니까 그냥 하나 다시 나중에 설명하고요. 데드 크로스가 일어난 다음에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일어났는데 데드 크로스가 일어난 다음에 이격도를 키워갑니다. 하방으로 이 명도를 이렇게 하방으로 키워갑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다시 이렇게 살살살살 좁아지다가 골든 크로스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격도는 줄겠죠. 이렇게 줄어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만 봤을 때 이렇게 하락이 확실하게 일어나는 구간은 이와 같이 데드 크로스가 일어나고 나서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그 마이너스 값을 증가시키는 동안에는 거의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것이고, 여기 이격도 값을 줄이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줄이는 요 타이밍에는 수익이 점차 줄거나 정리하는 데드 크로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또 이와 같이 또 이격도가 점점 처음에는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이격도에 막 올라가죠. 물론 내렸다 올라가는 거 있지만 그렇게 도표니까 자세하게는 안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결국엔 이렇게 크로스하는 점까지 내려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격도 값을 상승하는 도중에는 이격도 값을 플러스를 유지하고 플러스 값이 계속 확장이 들어선다면 수익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고, 또 다시 계속 반복입니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기서도 쭉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여기서는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뭐 이렇게 됐죠. 이와 같이 우리는 이격도만 보고도 어느 구간에서 상승을 하고 있고 어느 구간에서 하락을 하고 있구나. 색깔을 바꿔서 표시하면 이격도만 봤을 경우에 여기는 하락, 여기는 단기 상승, 여기는 상승, 여기도 추가 상승, 여기는 단기 하락. 예, 이격도만 봐도 이렇게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동평균선과 캔들을 기준으로 이격도를 그리고 있는데, 그래서 들락날락 파동이 들락날락 합니다만, 두 개의 이동평균선, 만약에 60과 지금 아직 안 그렸는데 20과 60선의 이격도도 그려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보면서 평균 가격이 내려가고 있구나, 평균 가격이 올라가고 있구나. 평균 가격이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거는 하락에 배팅할 수 있고, 상승 가격이 올라가면 상승에 배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격도가 늘어나는 부분, 플러스로 늘어나던 마이너스로 늘어나던, 요거는 수익이 보장되는 구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격도가 이러한 면에서 사용에 쓰임새가 있고, 이 이격도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상승이나 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도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분석입니다. 복습으로 해서 이격도와 크로스에 대한 것을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다 그랬고,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일어난다 그랬죠.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사이는 수익 구간이라 했는데, 그럼 이 수익 구간 중에서 어디가 가장 확실한 구간이냐? 바로 답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격도가 늘어나고 있는 이 구간. 그러니까 결국 파동으로 보면, 이 파동으로 보면 이격도가 여기서부터 이격도가 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얘기죠. 이게 파동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격도가 늘어나고, 여기서부터 이격도가 줍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확실한 수익을 주는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라는 거죠.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실전 분석입니다. 책으로, 우리가 교과서라는 말을 쓰는데요, 책으로 배움을 가진 사람들이 가끔, 나는 책을 그래 오래 보고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실제 주가를 따라가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책에서 배우는 경험과 실전에서 배우는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전적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실전적인 분석을 하려면 교과서 분석을 마스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 없다, 교과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 실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적인 규정을 다 일단은 전부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서요. 교과서 분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교과서 분석을 해보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죠. 여기는 데드 크로스가 일어납니다.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사이가 수익 구간이다라고 처음에 배웁니다. 그죠? 이거 하나 배웠고요. 그 다음에 파동이 상승하면 상승이다, 이거 하나 배웠고요.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씩 배웁니다. 크로스도 배웠고, 파동도 배웠고, 추세도 배웠죠. 저점과 저점을 높이면 이거는 상승이고, 이거는 상승이고, 추세선을 이렇게 그려나갈 수 있고, 추세대도 이렇게 그려나갈 수 있어서 추세대를 이렇게 왕복하는 이런 패턴을 보일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교과서적으로 배우고 난 다음에 실전에서는 하나씩 따로따로 적용하지 않고 이 세 개를 동시에 분석하게 됩니다. 크로스했고, 파동이 올라가고 있고, 추세도 올라가고 있다. 아, 이거는 상승은 확실하구나. 그러면 내가 언제 들어가야 되느냐?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실전 분석입니다. 그럼 언제 들어가느냐? 자, 여기서 지워볼게요. 지우면은 앞에 표시가 안 남으니까 여기까지만 지워보겠습니다. 자, 언제 들어가느냐? 이동평균선 값이라고 그랬죠? 저가입니다. 이동평균선의 저가고, 위에 캔들이 있는데 이 캔들은 하나씩 생길 때마다 이동평균선 값을 n분의 1씩 늘리거나 n분의 1씩 줄인다고 그랬습니다. 줄이긴 줄이는데 여기에서 하락이 이루어져서 반전이 일어나는데, 이동평균선 값, 그러니까 평균 값을 아래로 내리지 않고 다시 들어 올립니다. 그죠? 여기 딱 올리죠. 그러면 이 이동평균선 값이 n분의 1씩 다시 또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잠깐 내려왔지만 다시 또 들어 올리지 않습니까?
이동 평균선 값을 해치지 않고 다시 들어 올리는 이 지점, 여기가 눌림목이고 상승을 재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N반등 하는 지점을 찾아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적인 해석을 완전히 마스터하고 있다면 이게 왜 N반등이 효과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실전 분석을 해가면서 여기 눌림목 여기서 들어가서 데드크로스가 일어나기 직전에 이와 같이 파동이 꺾인다. 파동이 꺾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격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이격이 늘어날 때만 한 방향으로 수익을 준다 했으니까 꺾이는 이 지점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것을 수익으로 실전에서는 이것을 수익으로 잡던가 이것을 수익으로 잡아야 됩니다. 수익 구간이라는 단어와 실제 수익은 다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교과서와 실전의 다른 점입니다. 앞전 구간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가 이동평균선의 최저점이고 여기가 이동평균선의 최고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가 일어나죠.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수익 구간이죠. 이 수익 구간 전체를 다 잡을 수 있느냐? 아니면 일정 어느 한 부분만 잡아갈 수 있느냐? 이게 실전 분석입니다. 여기 데드크로스가 일어나고 파동도 쭉 힘차게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상승이죠. 모든 것이 다 상승입니다. 저점도 높이고 있고요. 모든 것이 상승. 여기도 역시 확실한 상승 구간이죠. 상승 구간에서 뭐 어디서 들어가느냐? 자, 처음부터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여기가 N반등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여기가 눌림목. 왜 여기가 눌림목이 되느냐? 이동평균선의 평균값을 해치지 않고 반등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을 설명할 때 이동평균선을 밟고 올라섰다라고 하는데 이동평균선은 주가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반전하고 난 다음에 이동평균선이 생기는 거니까 그건 닭과 계란 같기도 하지만 달걀과 계란입니다. 닭과 계란의 문제죠. 이건 이동평균선은 나중에 생기는 거니까 이렇게 N반등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이동평균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밟고 올랐을 수는 없습니다. 그 설명은 잘못된 거죠. 밟고 올라서는 게 아니고 상승하니까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감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터치하고 올라가는 형태가 보이는 거죠. 그 사설이고요. 이 이동평균선을 해치지 않고 밑으로 가야만 이게 이동평균선 밑으로 가야만 이동평균선이 꺾일 텐데 꺾이지 않고 올라가는 이유는 평균값을 해치지 않고 올라갔다는 거죠. 이게 N반등, 그러니까 눌림목의 조건을 완성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눌림목의 조건을 완성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평균값을 해치지 않고 다시 올라가는 이 지점. 그래서 N반등을 뭐 어디나 다 N반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나 다 N반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지점이 진정한 N반등이죠. 이 현상은 전반에 걸쳐서 이 차트 전반에 걸쳐서 모든 것에서 일어납니다. 하락할 때도 생기죠. 여기도 생기는 겁니다. 평균값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하락하는 겁니다. 다시 차트를 지워보겠습니다. 차트를 다시 깨끗하게 만들고요. 이 이격도를 HTS HTS가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좌측 메뉴를 클릭해서 열어주고요. 모멘텀 지표에 들어가면 여기 이격도가 있네요. 이 이격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격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모멘텀 지표는 무엇이냐면 모멘텀 지표는 어떤 매도 세력이나 매수 세력의 강도를 측정하는 지표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추가로 하고 모멘텀 지표가 세력의 강도, 매수 세력이나 매도 세력의 강도를 모아놓은 지표다만큼만 알고 가시고요. 자, 이격도를 다시 더블 클릭해 보면 여기 라인 조건에서 아까 이게 20선이었으니까 20선으로 수정해 줄게요. 20선을 수정하고 확인하면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이격도 20. 여기 종가 단순 20이죠. 이격도도 20으로 맞춰놨습니다. 자, 이 설명대로 따라가서 이격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격도를 살펴보면 하락할 때는 마이너스 값을 유지한다 그랬죠. 이거 하락 구간이죠. 이 하락 구간은 마이너스 값을 유지한다니까 역시 이격도 이렇게 마이너스 값을 유지하고 확장시켜 줍니다. 이렇게 작은 단위까지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거 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방향은 세력의 방향은 이렇게 방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크로스가 나오는 이 지점까지는 세력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게 이격도입니다. 역시 플러스를 유지하고요. 천천히 하다가 천천히 이격도를 가다가 쭉 올릴 때 같이 또 쭉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격값이 떨어집니다. 그죠? 이격값이 떨어져요. 이게 여기가 지금 이격값이 이동평균선과 이동평균선과 이격값을 줄이고 있죠. 그럼 여기 이격도도 이렇게 줄어듭니다. 결국에는 데드크로스가 일어나고 이격도가 다시 하방으로 커집니다. 자, 아까 도형표하고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자, 여기 아까 설명했던 조금 전에 설명했던 여기 말입니다. 이 이격도가 영선 밑으로 안 내려가고 다시 반등에 올라가죠. 여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진정한 눌림목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진정한 눌림목입니다. 여기를 찾는 거죠. 여기를 찾아서 이 값을 갖는 거죠. 이 값을 수익으로 취하는 겁니다. 아까 앞전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취해서 여기도 눌림목이라 했고 여기도 눌림목이라 했습니다. 이런 눌림목을 찾아서 매매할 수도 있고, 아니면 크로스하는 지점부터 그냥 들이대서 크로스하는 지점까지 끝내 갖고 한번 기다려 보는 것도, 이것도 뭐 분석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이격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격도대로 설명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가다가 수평 긋고 가다가 수평 긋고 또 내려오고 이게 이격도입니다. 꼭지점 크로스, 파동과 추세, 돌파와 반전, 이격, 이런 것들이 설명되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분석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길 바라면서 계속 반복되는 설명을 해봤습니다. 차트 분석을 처음 해보시는 분이나 또는 뭐 이미 차트 분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 교과서 정도는 외웠는데도 불구하고 왜 수익 구간을 차트 안에서 확실하게 빠르게 찾지 못하느냐, 이런 레벨업이 안 될 경우에는 이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 5개를 동시 분석을 안 하고 각각 따로 보고 있다는 거죠. 각각 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데이터들을 많이 돌려보시고 이거를 각각 따로 보지 마시고, 이 이후에 더 분석 능력이 향상되면 이거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이렇게 쭉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걸 다 동시에 보셔야 됩니다. 이제 차트 분석을 시작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아직 수익권을 확정시키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이 5개만큼은 동시 분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끊고 일단 속편으로 다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2개의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이격도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강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